당신들이 누구든 상관없어. 내 가족을 건드렸으니까 각오해. 한 여자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녀 앞에는 덩치 큰 남자 5명이 서 있었죠. 하지만 이상해요. 무서워해야 할 사람은 그 여자인데 왜 조폭들이 뒷걸음질을 치고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놀라운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소름이 돋으실 거예요. 이런 감동적이고 통쾌한 이야기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낸답니다. 우리 함께 이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1988년 가을,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그곳에는 김순자 씨라는 50대 여성이 살고 있었어요. 겉보기에는 정말 평범한 아줌마였죠. 매일 아침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오후에는 동네 부녀의 모임에 나가고 저녁엔 가족들 밥상을 차리는 그런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평온했던 일상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순자 씨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들 민수가 대학교에서 돌아온 거죠. 민수야, 어서 와. 밥 먹자. 순자 씨가 반갑게 인사했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민수가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왜 그래? 순자 씨가 거실로 나와서 아들을 보는 순간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민수의 왼쪽 눈가가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입술도 터져서 피가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어머나, 민수야, 이게 뭐야? 누가 때렸어? 어머니의 본능이 발동했어요. 순자 씨가 바짝 다가가서 아들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멍든 곳을 조심스럽게 만져보니까 아들이 아파서 움찔했어요. 아야, 민수야, 도대체 누가 이렇게 때린 거야? 엄마한테 말해봐. 하지만 민수는 고개만 계속 떨구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그냥 계단에서 넘어진 거야. 순자 씨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20년 넘게 아들을 키워온 어머니가 그런 거짓말을 못 알아챌까요? 민수야, 엄마가 어제 오늘 네 엄마가 됐나? 계단에서 넘어져서 이렇게 될 수가 있어? 누가 주먹으로 때린 거 아니야? 순자 씨의 목소리가 점점 단호해졌어요. 아들의 상처를 보니까 속이 뒤집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다니까. 안 괜찮아. 우리 민수가 이렇게 맞아서 돌아왔는데 어떻게 괜찮아? 순자 씨가 아들의 어깨를 잡고 눈을 마주보며 말했어요. 민수야, 엄마한테 솔직히 말해. 누가 때린 거지? 학교에서 뭔 일이 있었어? 민수가 한참을 망설였어요. 그러다가 결국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사실은 학교 앞에서 이상한 사람들이 돈을 달라고 했어. 뭐? 돈을 달라고? 응. 조폭같이 생긴 사람들이었어. 내가 돈이 없다고 하니까 때린 거야.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돈을 가져오래. 순자 씨의 얼굴이 순간 차갑게 굳어졌어요. 평소 온화하던 그녀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얼마를 달라고 했는데? 매주 10만 원씩. 뭐라고? 매주 10만 원? 순자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 때문이었죠. 무슨 놈들이 대학생한테서 용돈을 뜯어가. 그것도 우리 민수한테? 민수가 어머니의 반응을 보고 더 위축됐어요. 엄마, 큰일 내지 마. 그냥 돈 주면 되니까. 뭔 소리야? 그런 나쁜 놈들한테 돈을 줘? 순자 씨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착하고 순한 아들이 조폭들한테 돈을 뜯기고 맞아서 돌아왔다는 사실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순자 씨는 평소와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아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겠다고 한 거예요. 엄마, 괜찮아. 혼자 갈 수 있어. 아니야, 엄마가 같이 가자. 민수는 어머니가 나서면 일이 더 커질까봐 걱정했어요. 하지만 순자 씨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학교 앞에 도착하자마자 예상대로 조폭들이 나타났어요. 덩치 큰 남자 5명이었습니다. 리더격인 남자가 민수에게 다가왔어요. 야, 돈 가져왔나? 그때 순자 씨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이 아이 어머니인데 뭔 일이죠? 조폭들이 킥킥 웃었어요. 아, 아줌마가 나섰네? 아들 대신 돈 가져온 거야? 우리 아들이 왜 당신들한테 돈을 줘야 하는데요? 뭐? 이 아줌마가 지금 우리한테 대드는 거야? 잠깐,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여기서부터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조폭 리더가 순자 씨에게 성큼성큼 다가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비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아줌마, 여기가 어디인 줄 알고 나대는 거야? 우리를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까? 다른 조폭들도 희죽희죽 웃으며 순자 씨를 둘러쌌어요. 민수가 겁에 질려서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그냥 가자. 돈 주면 되니까. 하지만 순자 씨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폭 리더를 똑똑히 바라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우리 아들을 때렸다고? 그래, 맞았어. 돈 안 가져와서 혼내준 거지. 앞으로도 안 가져오면 더 세게 때릴 거야. 조폭 리더가 거만하게 대답했어요. 그 순간 순자 씨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마치 맹수가 먹이를 노리는 것 같은. 그렇게 큰 애를 5명이서 둘러싸고 때렸다고? 뭐 어쩔 건데? 우리가 이 동네 주인이야. 아줌마도 가만히 있으면 다치지 않을 텐데. 그 남자가 순자 씨의 어깨를 거칠게 잡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순자 씨가 번개처럼 빠른 동작으로 그 남자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어? 조폭 리더가 당황했어요. 분명 가볍게 어깨를 잡으려고 했는데 손목이 새로 된 집게에 물린 것처럼 꽉 잡혀서 움직일 수가 없었거든요. 아줌마, 나. 그런데 순자 씨가 손목을 살짝 비틀었어요. 그러자 악, 악. 조폭 리더가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순자 씨의 손에 꽉 잡힌 손목이 이상한 방향으로 꺾여 있었어요. 놔줘. 부러져. 너희가 우리 아들 손목도 이렇게 잡고 비틀었지? 순자 씨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조폭 리더는 고통 때문에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뭐야? 이 아줌마가. 다른 조폭들이 당황해하며 다가오려고 했어요. 그런데 순자 씨가 그들을 쳐다보는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눈빛을 본 조폭들이 무의식적으로 발걸음을 멈춘 거예요. 야, 너희 뭐해? 빨리 와서. 리더가 소리쳤지만 다른 조폭들은 왠지 모르게 무서웠어요. 이 평범해 보이는 아줌마에게서 뭔가 다른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그때 가장 덩치 큰 조폭 하나가 용기를 내서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런 미친. 아줌마가 우리를 우습게 봐? 그 놈이 주먹을 들고 순자 씨에게 달려들었어요. 민수가 겁에 질려 소리쳤습니다. 엄마. 여기서 반전이 시작됩니다. 순자 씨가 리더의 손목을 놓더니 달려오는 조폭을 향해 한 걸음 나섰어요. 그리고는 그 조폭의 주먹을 가볍게 옆으로 흘려보내면서 동시에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180cm가 넘는 건장한 남자가 순자 씨의 어깨 너머로 공중에 붕 떠올랐습니다. 마치 깃털처럼 가볍게 말이에요. 그리고는 쿵 바닥에 등부터 떨어졌어요. 그 충격에 조폭이 한동안 숨도 못 쉬고 누워 있었습니다. 뭐야 이거? 나머지 조폭들이 벌벌 떨기 시작했어요. 방금 전까지 우스워하던 그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형님을 던져버렸어. 이게 가능한 일이야? 순자 씨는 전혀 숨도 차지 않았어요. 마치 무거운 쇼핑백 하나 든 것처럼 태연했습니다. 그때 바닥에 쓰러져 있던 조폭이 일어나려고 했어요. 하지만 순자 씨가 한 걸음 다가가자 그 놈이 다시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이런 미친. 당신 대체 누구야? 조폭 리더도 손목을 붙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순자 씨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냉정하고 위압적이었습니다. 나는 대한민국 육군 특전사 707특임대 출신 김순자다. 그 순간 조폭들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어요. 707특임대. 그들도 그 이름이 뭘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불가능해. 여자가 707특임대에 들어갈 수. 1987년 12월 15일 우리나라 최초로 여성 특전사가 707특임대에 정식 배치됐다. 그게 바로 나야. 순자 씨가 한 걸음 더 다가갔어요. 조폭들이 더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당시 언론에도 크게 났지만 보안상 이름과 얼굴은 공개되지 않았어. 10년간 온갖 위험한 임무를 수행했지. 북한 공작원 체포, 국제 테러범 진압, 해외 인질 구출 작전. 순자 씨의 눈빛이 점점 더 차갑게 변했어요. 내가 못해본 임무가 없어. 너희 따위 동네 조폭들보다 100배는 더 위험한 놈들과 맨손으로 싸워봤거든.
조폭들이 완전히 기가 죽어버렸어요. 가장 덩치 큰 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정말 몰랐습니다. 몰랐다고? 애초에 죄 없는 학생들한테서 돈을 뜯어가는 게 잘못된 거 아니야? 순자 씨가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 소리만 들어도 조폭들이 움찔했습니다. 방금 전 동료가 어떻게 날아갔는지 똑똑히 봤거든요. 우리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잘못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야. 너희가 우리 아들한테 준 상처, 그리고 다른 학생들이 받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보상할 거야? 조폭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벌벌 떨었어요. 이 평범해 보이던 아줌마가 사실은 대한민국 최고의 특수부대 출신이었다니 믿기지 않았지만 방금 전 그들이 목격한 건 현실이었습니다. 앞으로 이 학교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 만약 내 아들이나 다른 학생들한테 피해를 준다면. 순자 씨가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 소리만으로도 조폭들이 움찔했습니다. 네. 절대 안 그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 뭘 하셨을까요? 아마 순자 씨처럼 용감하게 나설 수 있으셨을까요? 조폭들이 도망간 후 민수가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엄마, 정말 707특임대 출신이야? 순자 씨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응, 그런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특수부대 출신이든 아니든 어머니는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 그 말에 민수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엄마, 고마워. 뭘 고마워해. 당연한 거지. 그날 이후로 그 조폭들은 정말로 학교 근처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더 이상 괴롭힘을 당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진짜 감동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아들의 친구들, 그리고 동네 아이들을 위해 무료 호신술 교실을 열었어요. 너희들도 위험한 상황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어야 해. 매주 토요일마다 동네 커뮤니티 센터에서 아이들에게 기본적인 호신술을 가르쳤습니다. 물론 싸우라고 가르친 게 아니에요.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나는 방법, 그리고 무엇보다 용기를 내는 방법을 알려준 거죠. 기술보다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야. 정의로운 일에는 용기를 내야 해. 순자 씨의 이 말이 아이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민수는 경찰이 되었어요.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사회의 약자를 보호하는 일을 하고 싶다고 했거든요. 엄마 덕분에 정말 소중한 걸 배웠어. 누군가를 지킨다는 게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지금도 순자 씨는 그 동네에서 평범한 주부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네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어요. 이 따뜻하고 다정한 아줌마가 사실은 조폭들도 벌벌 떨게 만든 전설적인 특전사 출신이라는 걸 말이에요. 진짜 강함이란 자신을 과시하는 게 아니라 소중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쓰는 거라는 걸 순자 씨가 보여주셨네요.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가족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 말이에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이고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